자식들이 저를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강제로요. 짐까지 다 싸놓고 차에 태우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계 100대 기업 회장단 명단 발표. 거기 제 이름이 있었어요. 자식들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제 76번째 생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순자, 올해 76살이에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서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일어섰어요. 울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살아야 했으니까. 남편이 남기고 간 건 작은 화장품 가게 하나였어요. 동대문 시장 구석에 있는 10평짜리 가게. 저는 그 가게를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물건 떼오고 밤 10시까지 서서 장사하고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5년을 버텼더니 가게가 3개로 늘었어요. 또 5년을 버텼더니 도매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제 회사 이름은 SJ 화장품, 연매출 2천억짜리 중견기업이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10년 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거든요. 제 비서 정서연한테 대표 자리를 맡기고 저는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고요? 자식들 때문이에요. 제 아들 박민호, 제 딸 박지영. 그놈들이 돈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거든요. 민호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애였어요. 동생 것도 뺏고 친구 것도 뺏고 자기 것만 챙기는 놈이었습니다. 지영이는 겉으로는 착한 척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근데 속은 오빠보다 더 검었어요. 저는 알거든요. 둘 다 제가 낳아서 키웠으니까. 민호가 결혼한 건 25살 때였습니다. 상대가 김영숙.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아주 안 좋았어요. 눈이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계산기 두드리는 눈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실게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저희 집 평수를 재고 있더라고요. 지영이가 결혼한 건 23살 때였어요. 상대가 최준혁. 이놈은 반대로 너무 멍청해 보였어요. 근데 돈 앞에서는 눈이 돌아가는 놈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이놈이 지영이한테 접근한 이유가 우리 집 재산 때문이었대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제 재산을 알려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숨겼습니다. 회사도 숨기고, 건물도 숨기고, 주식도 숨기고, 자식들 앞에서는 그냥 남편 유산으로 근근히 사는 노인인 척 했어요.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자식들은 가끔 얼굴 비추면서 용돈이나 타갔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애들 학원비가 많이 나와서요. 엄마, 사업이 좀 어려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줬어요. 매달 200만 원씩. 아들한테 200, 딸한테 200. 15년 동안이요. 계산해보면 7억이 넘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자식들이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자주 오더라고요. 엄마, 건강은 좀 어때요? 엄마, 요즘 기억력이 어떠세요?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이상했어요. 1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것들이 갑자기 일주일에 2~3번씩 와요.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저는 눈치챘습니다. 결정적인 건 2주 전이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야? 실버타운 계약서예요. 실버타운? 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좋은데 알아봤어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햇빛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 3억 원. 월 관리비 500만 원. 내가 왜 실버타운에 가야 하는데? 저는 물었어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뭐가 위험해? 나 아직 정정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어머니 아파트요. 재개발 들어간대요. 저는 순간 이해했어요. 아, 이것들이 노리는 게 이거구나. 제 아파트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어요. 시가 8억짜리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15억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들이 그 돈을 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며느리가 씩 웃었어요. 어머니가 실버타운 가시면 아파트는 저희가 관리할게요. 관리? 네, 재개발 보상금도 저희가 대신 받아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관리는 무슨, 그냥 뺏겠다는 거잖아. 싫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실버타운 안 가.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긴 뭐가 왜야? 내 집에서 살겠다는데. 어머니, 저희가 다 생각해서 하는 건데요. 됐어. 나가. 저는 자식들을 내쫓았어요. 그날 밤 서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제 비서요. 서연아, 나야. 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자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아, 그렇군요. 실버타운 보내려고 해.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습니다. 그래, 나도 예상했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만히 있을 거야. 네. 걔들이 뭘 하는지 보려고. 알겠습니다. 근데 서연아. 네. 걔들이 선 넘으면 그때 움직여.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민호야, 지영아. 엄마가 만만해 보이지? 76살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엄마가 누군지, 엄마가 뭘 가졌는지.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끝장이야. 그런데 일주일 후, 자식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아침,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까지 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짐 쌌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뭐? 오늘 실버타운 가는 날이에요. 저는 거실을 봤어요. 제 짐이 다 싸져 있었습니다. 옷, 신발, 세면도구, 전부 박스에 담겨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가셔야 해요. 나 안 가. 안 가시면 저희가 모실 수가 없어요.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냥 가요. 거기 좋대요. 지영아, 너까지?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 혼자 사시면 저희가 불안하잖아요. 저는 딸 눈을 봤어요. 불안하다고? 거짓말. 불안한 게 아니라 재산이 탐나는 거잖아. 사위가 제 팔을 잡았어요. 장모님 가시죠. 손 놔. 저는 뿌리쳤어요. 그런데 사위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자 태민이가 한심하다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그냥 가요. 왜 이렇게 난리야? 25살짜리 손자가 할머니한테 반말을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들한테 저는 그냥 돈이구나. 안 가. 저는 버텼어요. 그런데 아들이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해야겠어요. 저는 발버둥 쳤어요. 나, 소용없었어요. 50살 아들 힘을 76살 노인이 어떻게 당해요? 그때였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재계 100대 기업 회장단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저를 끌고 나가느라 바빴거든요. 그런데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SJ 화장품 이순자 회장이 화제입니다. 저는 멈췄어요. 아들도 멈췄어요. 모두가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나왔어요. 10년 전 사진이었지만 분명히 저였습니다. 이순자 회장은 76세의 나이로 최고령 여성 회장입니다. SJ 화장품은 현재 기업 가치 3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아들이 저를 놓았어요. 털썩? 저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뭐야, 왜 그래? 저는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뉴스 보고 놀랐어? 저는 웃었어요. 그래, 저거 엄마야. 아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요. 딸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네, 회장님. 자식들이 선 넘었어. 알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응, 와. 저는 전화를 끊고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너희들. 저는 말했어요. 오늘부터 끝이야. 30분 후. 검은 벤츠가 우리 아파트 앞에 섰어요. 서연이가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왔습니다. 자식들이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아들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비서야. 비서요? 응, SJ 화장품 부사장이기도 하고. 아들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엄마, 진짜예요? 진짜로 그 회사가 엄마 거예요? 응. 3천억이요?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지?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몰랐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뭘 몰랐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다? 그게 아니라 딸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이요. 사위도 꿇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아들만 서 있었어요. 멍하니요. 민호야.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너는 무릎 안 꿇어? 엄마, 이게 진짜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 아들이 갑자기 웃었어요. 아, 진짜네. 그리고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엄마, 대박이야. 우리 엄마가 재벌이야. 저는 아들을 밀쳐냈어요. 손대지 마. 엄마, 방금까지 나를 끌어내려던 손으로 만지지 마. 아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건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요. 걱정? 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아까는 안 위험했어? 네. 아까 나를 들어서 끌고 나갈 때는 안 위험했냐고.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상황 설명해줘. 네, 회장님. 서연이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께 회장님 자산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서류를 바라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순자 자산 현황. SJ 화장품 주식 80% 시가 2,400억 원. 강남 빌딩 3개 시가 850억 원. 성수동 물류센터 시가 200억 원. 기타 부동산 시가 150억 원. 현금성 자산 300억 원. 총 자산 약 3,900억 원. 아들이 서류를 들고 손이 떨렸어요. 3,900억? 네.
엄마가 3,9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응.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오늘 한 짓 다 기억해. 엄마, 76살 노인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어. 그것도 재산 뺏으려고.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 저는 웃었어요. 한 번이 아니잖아. 네. 15년 동안 용돈 타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돈 없으니까 조금만 줘. 엄마 사는 거 어려우니까 이해해. 그러면서 뒤에서는 뭐라고 했어?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다 보고해줬으니까. 지영아, 내가 오빠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가 알아.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파트라도 받지. 그랬지? 딸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엄마, 그건. 민호야, 너도 똑같아. 아들이 움찔했어요. 너는 뭐라고 했어? 엄마가 치매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산 관리 내가 하지. 그랬잖아. 아들이 부인했어요. 엄마,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틀어줘. 서연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나왔어요. 야, 엄마가 빨리 치매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산 관리 내가 하잖아. 며느리 목소리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아파트만 해도 15억인데 빨리 손에 넣어야죠. 녹음이 끝났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할 거야? 저는 물었어요. 아들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할 말이 없었겠죠. 딸 녹음도 틀었어요. 오빠, 엄마 빨리 실버타운 보내자. 그래야 아파트 우리가 먹지. 그래, 근데 누가 관리해? 내가 할게. 왜 오빠가 해? 나도 딸인데. 야, 넌 시집 갔잖아. 그게 뭔 상관이야? 나도 권리 있어. 오빠와 동생이 재산 놓고 싸우는 녹음이었어요. 둘 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재밌지? 저는 웃었어요. 엄마 재산 놓고 싸우는 거 내가 다 듣고 있었어. 엄마, 15년 동안 저는 자식들을 둘러봤어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5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말했어요. 오늘부로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야.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웃었어요. 돈이 3,900억인데?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알거든요. 이놈들이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3,900억 때문에 빌고 있는 거예요. 서연아. 네, 회장님. 변호사 불러. 알겠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오늘 한 짓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아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엄마. 저는 피했습니다. 건드리지 마. 엄마, 제발요. 손 떼면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아들이 멈췄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아, 가자. 네, 회장님. 저는 아파트를 나섰어요. 등 뒤에서 자식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면서 생각했어요. 15년을 참았다. 매달 용돈 주면서 참았다. 무시당하면서 참았다. 이제 안 참아. 서연아. 네, 회장님. 이제부터 시작이야. 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것들 끝장내는 거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빌딩으로 갔어요. 3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층이 제 사무실이에요. 10년 만에 돌아온 사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연아, 자식들 동향 파악해. 알겠습니다. 걔들이 뭘 하는지 다 보고해줘. 네, 회장님. 그날 저녁, 서연이가 보고를 했어요. 회장님,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어디서? 아들 집에서요. 뭐라고 해? 서연이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아들 집에 심어둔 도청 장치에서 녹음된 거였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어떡해? 엄마가 3,900억이래. 며느리 목소리. 미쳤어, 진짜. 우리가 그걸 몰랐어? 딸 목소리. 오빠 어떡해? 엄마가 우리 안 본다잖아.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야, 근데 생각해봐. 엄마가 아무리 화나도 자식을 어떻게 해? 그건 그래. 결국은 우리한테 상속해야 하잖아.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여보, 상속 포기하라고 하면 어떡해? 그건 법적으로 안 돼.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유류분? 응. 자식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어. 딸이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아무리 화나도 우리한테 줘야 한다는 거야? 응. 3,900억이면. 유류분만 해도 엄청나지. 저는 그 녹음을 듣고 웃었어요. 유류분을 노리네. 네, 회장님. 걔들이 법을 아는 척하네.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근데 서연아, 유류분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상속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 자격을 없앨 수 있어? 있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가 있으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 알아봐. 알겠습니다. 며칠 후, 자식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녹음을 틀어줬어요. 아들 목소리. 야, 지영아. 너 오늘 엄마 만나러 갔다며? 딸 목소리. 응, 그게 왜? 혼자 왜 가? 같이 가야지. 오빠, 나도 엄마 딸이야. 혼자 못 가? 아들이 화를 냈어요. 야, 너 혼자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뭔 소리야? 상속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오빠가 그러면 나는 어떡해? 오빠는 아들이라고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 내가 언제? 맨날 그랬잖아. 아들이니까 내가 더 받아야 한다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야, 박지영. 너 시집간 년이 뭘 바래? 뭐? 시집 갔으면 상속 못 받아? 이게 조선시대야? 넌 최준혁 그 백수랑 살잖아. 돈 있어봤자 그놈한테 다 뺏겨. 오빠는? 오빠도 백수잖아. 김영숙이가 다 관리하지.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시작됐네.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어. 서연아, 여기 기름 좀 부어야겠다. 어떻게요? 지영이한테 정보를 흘려. 무슨 정보요? 저는 생각했어요. 민호가 예전에 사고 친 거 있잖아. 아, 그거요. 회사 돈 횡령한 거요? 응. 그거 증거 지영이한테 보내. 알겠습니다. 며칠 후, 딸한테 익명의 메일이 갔어요. 당신 오빠가 예전 회사에서 3억을 횡령했습니다. 증거입니다. 지영이가 그 증거를 들고 오빠한테 갔어요. 서연이가 녹음을 틀어줬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뭔데? 오빠 회사 돈 3억 횡령했다며? 아들이 당황했어요. 그건, 오빠, 이거 엄마한테 보여줄까? 아, 너 미쳤어. 미치긴 뭐가 미쳐. 오빠가 범죄자잖아. 아들이 사정했어요. 지영아, 제발. 그때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영숙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회사 돈을 훔쳤어?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야. 갚았어? 딸이 웃었어요. 오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오빠도 할 말 없잖아. 아, 엄마한테 말 안 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상속 반반으로 해. 저는 그 녹음을 듣고 웃었어요. 딸년이 오빠를 협박하기 시작했네. 서연아, 이번엔 민우한테 정보 줘. 뭐려? 지영이 남편 최준혁 있잖아. 네. 그놈이 도박빚 있는 거 민우한테 보내. 알겠습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 익명의 메일이 갔어요. 당신 동생 남편이 도박빚이 5억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아들이 그 증거를 들고 동생한테 갔어요. 야, 지영아. 내 남편 도박빚 5억이래? 뭐? 최준혁 그놈이 도박빚이 5억이야. 너 알았어? 딸이 당황했어요. 그건, 너 그거 알면서 엄마 재산 노린 거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남편 빚 갚으려고 엄마 돈 노린 거잖아. 이제 둘 다 약점이 잡혔어요. 서로 물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너도 횡령했잖아. 너도 도박빚쟁이 남편 있잖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나한테 협박하지 마. 오빠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재밌네. 저것들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네. 서연아. 네, 회장님. 이제 마지막 폭탄 터뜨려야겠다. 뭐려? 저는 웃었어요. 두 놈 다 끝장내는 거. 며칠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J 화장품 이순자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자식들이 저한테 한 짓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15년 동안 저한테 한 짓, 돈 타가면서 뒤에서 저주한 것, 강제로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한 것, 재산 뺏으려고 계획한 것. 기자들이 분노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친자식이 그랬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제 아들 박민호는 예전 직장에서 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웅성거렸어요. 제 딸 박지영의 남편 최준혁은 도박빚이 5억 있습니다. 더 크게 웅성거렸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전 재산 3,900억 원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3,900억을 기부하신다고요? 자식들한테 안 주시는 건가요? 저는 웃었어요. 네. 제 자식들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있었어요. 딸도 있었고요.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 내보내세요. 아들이 발버둥 쳤어요. 엄마, 저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요. 딸도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 자식들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끝났어. 네. 저것들은 이제 끝이야. 횡령범 아들. 도박빚쟁이 사위. 온 세상이 알게 됐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거든. 기자회견 다음 날. 뉴스가 난리였어요. 3,900억 재벌 회장. 자식들 상속 배제 선언.
친아들이 어머니 강제로 실버타운 보내려 해. 아들은 횡령범, 사위는 도박빚 5억. 충격 폭로.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자식들 진짜 쓰레기네. 저런 놈들한테 상속하면 안 되지. 할머니 멋있다. 사회 환원 응원합니다. 아들 횡령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님?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웃었어요. 여론이 제 편이 됐네. 그런데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며칠 후 서연이가 보고했어요. 회장님, 아들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네. 상속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유류분 청구? 네. 저는 웃었어요. 예상했어. 딸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둘이 따로? 네. 서로 연합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니까. 둘 다 약점이 잡혔으니까 각자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서연아. 네, 회장님. 아들 횡령건 고발해. 고발이요? 응. 3억 횡령한 거 예전 회사에서 넘어갔지만 증거는 있잖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위 도박빚 건도. 그것도요? 응. 불법 도박장 출입 기록 있잖아. 그것도 넘겨. 알겠습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 고발장이 날아갔어요. 업무상 횡령 혐의. 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연이가 녹음을 틀어줬어요. 아, 누가 고발한 거야? 며느리 목소리. 엄마 아니야? 엄마가 그랬어? 진짜? 당연하지. 기자회견에서 다 말했잖아. 아들이 울부짖었어요. 미쳤어. 엄마가 진짜 미쳤어. 여보, 어떡해? 횡령이면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아, 몰라. 몰라. 저는 그 녹음을 듣고 웃었어요. 감옥. 그래, 넌 감옥 가야 해. 사위한테도 경찰이 찾아갔어요. 불법 도박장 출입건으로요. 딸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사위 목소리. 나도 몰라. 도박빚 5억이 뭐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넌 뭐 해줄 수 있었어? 뭐? 딸과 사위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 이혼할 거야. 아, 지금 이혼이 중요해? 나 경찰서 가야 한다고. 경찰서? 너 감옥 가는 거야? 몰라. 아, 진짜. 저는 그 녹음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둘 다 무너지고 있네. 서연아. 네, 회장님. 손자는 뭐해? 태민이요? 응. 서연이가 보고했어요. 대학 자퇴했습니다. 자퇴? 네. 학비 낼 돈이 없다면서요. 아버지한테 안 받아? 아버지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손자 태민이. 그놈도 저한테 뭐라고 했지? 할머니, 그냥 가요. 왜 이렇게 난리야? 그놈도 똑같아. 저한테 반말하고 무시하고 할머니를 돈으로 봤어. 태민이는 뭐하고 있어? 알바 구한다고 합니다. 알바? 네. 편의점이요. 25살의 편의점 알바. 제 손자가요.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자업자득이에요. 2주 후 아들 재판이 시작됐어요. 업무상 횡령.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아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엄마, 왜 이래요? 저 아들이에요. 저는 무표정하게 바라봤어요. 판사가 질서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3억 횡령. 회사 돈을 빼돌려서 아내한테 줬어요. 며느리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준 돈이 회사 돈인 줄 몰랐어요. 거짓말. 다 알면서 받았어.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들만 걸렸어요.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실형은 면했지만 범죄자가 됐어요. 아들이 법정을 나서면서 저한테 달려왔어요. 엄마, 만족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뭐, 아직 만족 안 해. 아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진짜 악마야. 악마? 저는 웃었어요. 누가 먼저 그랬는데? 76살 엄마를 강제로 끌어낸 게 누군데? 재산 뺏으려고 실버타운 보내려 한 게 누군데?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호야. 이제 시작이야. 사위 재판도 있었어요. 불법 도박장 출입. 벌금 500만 원. 근데 진짜 문제는 도박빚이었어요. 5억.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왔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딸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엄마, 딸이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았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요. 왜? 집이 경매 넘어갔어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 제발이요. 딸이잖아요. 딸. 저는 웃었어요. 딸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지?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지? 딸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나가. 엄마, 나가라고. 경호원들이 딸을 끌어냈어요. 딸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저한테 죽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는 거예요. 서연아. 네, 회장님. 아직 끝 아니야. 네. 저것들 더 무너뜨릴 거야. 저는 웃었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끝장낼 거야. 아들이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일주일 후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이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네. 아들한테요. 저는 웃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네. 며느리 김영숙.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요. 돈만 보는 년이었거든요. 아들이 범죄자가 되니까, 상속도 못 받게 되니까, 바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뭐래? 남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신뢰 파괴요. 범죄? 저는 웃었어요. 그 범죄에 자기도 연루됐잖아. 횡령한 돈 자기가 받았잖아. 증거가 없으니까요. 교활한 년. 증거 없이 돈만 받고 이제 남편 버리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재산 분할은 아들 명의 재산 절반 달라고 합니다. 아들한테 뭐 있어? 아파트 하나요. 시가 7억? 그럼 3억 5천 가져가겠네. 네. 저는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3억 5천 들고 도망가면 아들은 뭐가 남지? 아무것도 없어.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이한테요.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만나줬어요. 뭐라고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아들이 사무실로 왔어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구겨져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도와주세요. 저는 물었어요. 뭘? 영숙이가 이혼한대요. 알아. 제가 범죄자니까 버린대요. 그래서 아들이 울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로. 뭘 잘못했는데? 엄마한테 그런 짓 한 거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지금 반성해? 네, 진짜로요. 왜? 네. 왜 지금 반성해?
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마누라가 도망가니까 반성하는 거지? 혼자 남으니까 무서운 거지? 상속 못 받으니까 빌고 있는 거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 못하더라고요. 민호야. 네, 엄마. 넌 한 번도 진심으로 반성한 적 없어. 엄마. 지금도 똑같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빌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긴. 저는 일어섰어요. 내 마누라가 널 버려도 난 상관없어. 엄마. 넌 이미 내 자식 아니니까.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손 놔. 엄마. 안 놓으면 경비원 부른다. 아들이 손을 놓았어요.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멈췄어요. 뒤돌아봤습니다. 사랑? 저는 웃었어요. 내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야? 50년 전이야. 내가 5살 때.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 아들이 울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사랑은 무슨?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냥 돈이 필요한 거잖아. 문이 닫혔어요. 아들 울음소리가 끊겼습니다. 2주 후 며느리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아들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아들의 범죄 행위. 그걸 이유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재산 분할. 아들 아파트 7억 중 3억 5천만 원. 며느리가 가져갔어요. 아들한테 남은 건 뭐였을까요? 아파트 절반. 3억 5천.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갔어요. 아들한테 빚이 있었거든요. 횡령한 3억. 예전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3억 배상하라고요. 아들 아파트가 압류됐어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50살에 정과자의 빚더미에 이혼남. 서연이가 보고했어요. 아들이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시원? 네. 월세 35만 원짜리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5만 원 고시원. 제 아들이요.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엄마가 빨리 치매 걸렸으면 좋겠다. 치매 걸린 엄마 재산 뺏으려고 했던 놈이에요. 지금 이 꼴이 당연한 거예요. 딸은? 저는 물었어요. 박지영이요? 응. 서연이가 보고했어요. 집 경매 넘어가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 네. 근데 사위랑 이혼 절차 중이에요. 걔도 이혼해? 네. 도박빚 때문에 더 못 살겠대요. 저는 웃었어요. 둘 다 이혼이네. 둘 다 망했네. 손자는? 태민이요? 아직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학교는? 자퇴해서 복학 못해요. 학비도 없고 25살 손자. 편의점 알바. 복학도 못하고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할머니한테 반말하고 무시하던 놈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할머니 끌어낼 때 옆에서 구경하던 놈이에요. 자업자득. 전부 다. 서연아. 네, 회장님. 아직 끝 아니야. 더요? 저는 웃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게 있어. 딸 지영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댁으로 갔는데 쫓겨났대요. 사위 최준혁이 도박빚 5억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들이 시댁까지 찾아왔거든요. 시부모가 난리가 났어요. 서연이가 녹음을 틀어줬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최준혁? 내가 도박을 했어. 사위 목소리.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죄송이야. 빚쟁이들이 우리 집까지 왔잖아. 시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어요.
야, 이것들 다 나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딸 목소리. 아버님, 저희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 문제야. 우리 집에 빚쟁이 데려온 것들은 못 살아. 딸 가족이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딸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엄마, 저예요. 전화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뭐? 엄마, 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잠깐만 엄마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웃었어요. 내가 왜? 엄마, 저 딸이잖아요. 딸.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딸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지? 오빠, 엄마 빨리 실버타운 보내자. 그래야 아파트 우리가 먹지. 그랬지? 엄마. 엄마 아파트 먹으려고 했잖아. 근데 왜 엄마 집에 와? 딸이 울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진짜로. 됐어. 엄마.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딸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새 식구가요. 딸, 사위, 그리고 딸의 아이. 고시원에서 3명이 살 수 없으니까 따로 들어갔어요. 딸은 여자 고시원, 사위는 남자 고시원, 아이는 친정집. 이 아니라 딸 친정은 접니다. 제가 안 받으니까 결국 사위 부모님이 아이만 데려갔어요. 부부가 따로 살게 됐어요. 당연히 사이가 나빠졌죠. 결국 이혼했습니다. 딸이 혼자가 됐어요. 47살에 이혼녀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고시원에서 혼자. 서연이가 보고했어요. 딸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뭘로? 청소, 파출부요. 47살의 파출부. 제 딸이요.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엄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엄마 죽고 아파트 받으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 꼴이 당연한 거예요. 사위 최준혁은요? 더 비참해요. 도박빚 5억.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채권자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되고, 폰도 정지됐어요. 일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신용불량이니까 어디서도 안 써줬어요. 서연이가 보고했어요. 사위가 일용직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용직? 네. 공사장이요. 49살의 공사장 일용직. 제 사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빚은 안 줄고, 이자만 늘어나고, 어느 날, 사위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사무실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대요. 장모님, 제발 만나주세요. 저는 안 만났어요. 경비원이 내쫓았습니다. 장모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럼 죽든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76살 할머니 팔 잡고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재산 뺏으려고 장모를 실버타운에 쳐넣으려고 했잖아요. 서연아. 네, 회장님. 사위 근처에도 못 오게 해. 알겠습니다. 그 후로 사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관심 없거든요. 어느 날 서연이가 말했어요. 회장님, 자식들이 연합했습니다. 연합? 네. 유류분 청구 소송을 같이 하려나 봐요. 저는 웃었어요. 서로 물어뜯다가 이제 손잡았네. 둘 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 저는 생각했어요. 유류분. 자식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 법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3,900억의 유류분이면 아들, 딸 합쳐서 수백억은 받을 수 있어요. 서연아. 네, 회장님. 상속 결격 사유 알아봤어? 네. 알아봤습니다. 서연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상속 결격 사유.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저는 그 서류를 봤어요.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 서연아. 네, 회장님. 그날 영상 있지? 어떤 거요? 자식들이 나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한 날. 아, 그거요. 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거 증거야. 네. 76살 노인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한 거. 그게 학대야. 서연이 눈이 커졌어요. 그러면, 응, 유류분 청구 못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것들이 소송 걸면 맞소송 가. 맞소송이요? 응, 노인 학대로. 이기면 저것들은 상속 결격자가 돼요. 유류분도 못 받아요. 한 푼도. 서연아. 네, 회장님. 이번엔 확실하게 끝낼 거야.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아들과 딸이 연합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장을 냈어요. 피상속인 이순자의 재산 3,900억 원에 대해 유류분 청구합니다. 아들 유류분 487억 원, 딸 유류분 487억 원, 합쳐서 약 1,000억 원을 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장을 받고 웃었어요. 1,000억? 네, 회장님. 고시원에서 사는 것들이 1,000억 달래?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맞소송가. 알겠습니다. 저는 맞소송을 걸었어요. 소장, 원고 이순자, 피고 박민호, 박지영, 청구 취지 피고들의 상속 결격 확인. 청구 원인은 이랬어요. 피고들은 원고 76세 노인을 강제로 실버타운에 보내려 했음. 피고 박민호는 원고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어냈음. 피고 박지영은 이를 방조했음.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학대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1,004조에 따른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함. 증거로 그날 영상을 제출했어요. 아들이 저를 들어서 끌어내는 장면. 딸이 옆에서 엄마 그냥 가요 하는 장면. 사위가 제 팔을 잡는 장면. 손자가 할머니 왜 이렇게 난리야 하는 장면. 전부 다 있었어요. 제 집 CCTV에 녹화돼 있었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아들과 딸이 나왔습니다. 둘 다 초라해 보였어요. 아들은 고시원에서 오느라 옷이 구겨져 있었고, 딸은 파출부 일하다 온 거라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박민호 씨 영상에서 원고를 강제로 끌어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아들이 말했어요. 그건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행동입니다. 걱정이요? 네, 어머니가 혼자 사시면 위험하니까. 판사가 영상을 다시 봤어요. 아들이 저를 들어올리는 장면. 제가 나 하고 소리치는 장면. 이게 걱정으로 보입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76세 노인이 거부하는데 강제로 끌어내는 게 걱정입니까?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딸 차례가 됐어요. 피고 박지영 씨, 당시 어머니가 거부하는 걸 알면서도 왜 막지 않았습니까? 딸이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 걱정해서. 걱정이요? 영상에서 엄마 그냥 가요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어머니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보내려 한 거 아닙니까? 딸이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판사님,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을 노리고 강제로 실버타운에 보내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피고들의 대화 녹음이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어요. 아들 목소리. 야, 엄마 실버타운 보내면 아파트 우리가 관리하잖아. 딸 목소리. 그래, 재개발 보상금 15억이래. 빨리 손에 넣어야지.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들, 이 녹음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아들과 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원고 이순자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박민호, 박지영은 원고에 대한 상속에서 결격됨을 확인한다. 피고들의 유류분 청구는 기각한다. 아들과 딸이 상속 결격자가 됐어요. 유류분도 못 받게 됐어요. 1,000억은커녕 한 푼도 못 받아요. 법정에서 아들이 소리쳤어요. 안 돼. 이건 불공평해. 딸도 울부짖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래요? 우리 자식이잖아요. 저는 일어섰어요. 아들과 딸을 바라봤습니다. 자식? 저는 웃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끌어내? 자식이 부모한테 죽으라고 해? 너희들은 내 자식 아니야. 법적으로도 아니게 됐어. 아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엄마, 저희 어떡해요? 저희 어떻게 살아요? 저는 돌아섰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법정을 나왔어요. 등 뒤에서 자식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면서 서연이가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많이 힘드시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힘들긴. 근데 후회는 안 해. 저는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참았다. 용돈 주면서 참았다. 무시당하면서 참았다. 죽으라는 말 들으면서 참았다. 이제 안 참아. 끝냈어. 서연아. 네, 회장님. 이제 진짜 끝이야. 판결 후 1년이 지났어요. 저는 77살이 됐습니다. 건강해요. 매일 운동하고 회사 일도 하고 아직 정정합니다. 자식들은요? 처참해졌어요. 아들 박민호. 고시원에서 반지하로 옮겼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정가자라서 일자리도 못 구해요. 편의점 알바, 배달 알바. 이것저것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아요. 서연이가 보고했어요. 아들이 건강이 안 좋대요. 어디가? 간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 네. 매일 술에 절어 산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에요. 딸 박지영. 파출부로 일하다가 식당 주방 보조로 바꿨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고시원에서 혼자 살아요. 서연이가 보고했어요. 딸이 우울증 약 먹고 있대요. 우울증? 네. 병원 다니는데 약값도 부담이래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것도 본인 책임이에요. 사위 최준혁. 소식이 끊겼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도박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도망갔대요. 며느리 김영숙. 재혼했어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갔대요. 아들한테 받은 3억 5천으로 성형하고 명품 사고 새 남편한테 가난한 척 연기해서 결혼했대요. 저는 웃었어요. 그녀는 끝까지 그러네. 남자 등쳐먹고 살아. 손자 태민이 편의점 알바 계속하고 있어요. 복학은 포기했대요. 26살인데 미래가 없어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회장님, 손자는 불쌍하지 않으세요? 저는 생각했어요. 태민이, 그놈이 저한테 뭐라고 했지? 할머니, 왜 이렇게 난리야? 할머니가 끌려가는데 그 말을 했어요. 도와주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냥 한심하다는 눈으로 봤어요. 불쌍하지 않아. 저는 대답했어요. 걔도 똑같아. 할머니를 돈으로 봤어. 어느 날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서연이가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네.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받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글씨였어요. 떨리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 민호예요. 엄마한테 편지 쓰는 게 처음이에요. 50년 살면서 처음이네요. 엄마, 저 잘못했어요. 진짜로요. 엄마가 3,900억 가지고 있어서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게 잘못이에요. 76살 엄마를 끌어내려고 한 게 잘못이에요. 엄마 재산 뺏으려고 한 게 잘못이에요. 엄마한테 죽으라고 한 게 잘못이에요. 저 지금 반지하에서 살아요. 매일 술 마셔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엄마한테 죽으라고 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용서 안 해도 돼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늦었지만 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민호 올림. 저는 그 편지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답장 하실 건가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이 반성했을까? 진심일까? 모르겠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근데 상관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답장 안 해. 저는 말했어요. 버려. 서연이가 편지를 가져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고요? 사랑한다고요? 5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더니 지금 와서 늦었어. 너무 늦었어.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후회 안 해요. 자식들한테 한 짓 하나도 후회 안 해요. 걔들이 먼저 그랬으니까. 저한테 죽으라고 했으니까. 저를 버리려고 했으니까. 저는 똑같이 돌려줬을 뿐이에요. 3,900억은요? 약속대로 사회에 환원할 거예요. 장학재단 만들고, 노인복지시설 짓고, 불우이웃 돕고, 제 돈은 세상을 위해 쓸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줘요. 서연아. 네, 회장님. 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 다시 써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새로 썼어요. 유언장. 본인 이순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전 재산 3,900억 원은 이순자 재단에 기부합니다. 자녀 박민호, 박지영에게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이 유언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서명을 했어요. 공증도 받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저는 요즘 행복해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회사 일도 하고, 재단 일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가고, 자식 없는 노후요? 오히려 편해요. 눈치 볼 사람 없고, 손 벌리는 사람 없고, 저한테 진짜 가족은 서연이에요. 30년 동안 제 옆에 있었던 사람. 배신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서연아. 네, 회장님. 고마워. 뭐요? 30년 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서연이가 웃었어요. 회장님, 저야말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거렸습니다. 76살에 자식들한테 버림받을 뻔했어요. 77살에 자식들을 버렸어요. 후회요? 없어요. 행복하냐고요? 네, 행복해요. 자식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 저런 자식이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잘 살 거예요. 끝까지. 저런 것들 없이.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